단호박을 그냥 쪄서 드시는 것과 기름을 넣어서 드시는 것,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기름을 넣는 쪽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름 없이 그냥 쪄서 드시면 단호박 속 가장 귀한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국내 유명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단호박을 평생 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안에 단호박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늘 보이는 그 주황빛 묵직한 단호박 말씀이에요. 혈당에 좋다, 눈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세대, 이제 혈당이 걱정되고 관절이 걱정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먹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짝꿍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깜짝 짝꿍 하나를 더 공개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호박에 대한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단호박 드실 때 껍질을 드시나요? 깎아내고 드시나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실제로 엄청난 영양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답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호박이 왜 이렇게 특별한 식품인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단호박은 원래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밥상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80년대부터예요. 밤호박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익힌 맛이 군밤처럼 달고 포슬포슬하기 때문이에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당 65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무게의 고구마가 128kcal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단맛은 비슷한데 열량은 절반. 이게 우리가 단호박에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혈당이에요. 여기서 혈당 부하지수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음식을 실제로 한번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국내 농업연구기관과 주요 대학교 공동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의 혈당 부하지수는 6.6입니다. 쪄서 먹은 고구마는 15.5예요. 2배가 넘죠. 같은 단맛인데 우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혈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돼요.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혈관 안쪽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단호박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100g만 드셔도 하루 칼륨 권장량의 약 12%를 채울 수 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우리 세대에게 혈압 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단호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단호박 100g에 베타카로틴이 약 40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당근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단호박의 그 선명한 주황색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의 색깔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눈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를 보호하고 폐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국내 암정보 관련 기관에서도 베타카로틴이 폐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용성이라는 거예요.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이 귀한 성분이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짝꿍 음식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여쭤봤던 껍질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이 딱딱하다는 이유로 깎아버리시는데요. 이 껍질 안에 우리 건강에 아주 귀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국내 식품 관련 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을 포함한 채소 껍질 부위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면역력을 높이며 만성염증을 줄여줘요. 우리 세대가 특히 걱정하시는 암,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식이 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물을 만나면 끈적한 젤처럼 변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첫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둘째,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잠깐, 하나 더요. 최근 영양학계에서 주목받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펙틴이 단순히 포만감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내 유익균이 펙틴을 분해하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줍니다. 단호박 껍질 하나에 혈당 관리, 체중 관리, 장 건강까지 세 가지 효과가 담겨 있는 셈이에요. 우리 몸 전체를 위한 선물이지요. 껍질째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자레인지에 2분만 먼저 돌리시면 껍질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죽이나 수프로 만드실 때 껍질째 갈아 넣으시면 식감 차이 없이 영양을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단호박의 기본기를 다 아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짝꿍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짝꿍 음식은 들기름 혹은 참기름입니다. 기름이요? 기름을 먹으면 살찌고 혈관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건 우리 세대의 오랜 오해예요. 지금부터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에 녹아야만 몸이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즉, 기름 없이 단호박을 드시면 단호박의 가장 귀한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국내외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기름 없이 섭취할 때보다 흡수율이 수십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수십 배라는 숫자가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속 지용성 영양소에서 기름의 존재는 그만큼 결정적입니다. 단호박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기름 없이 드시면 그 귀한 베타카로틴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기름 중에서도 들기름과 참기름이 특별히 좋을까요? 이 두 기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는 것 외에도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이 생선에만 있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들기름이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우리 가족 걱정하시는 마음에라도 혈관 건강은 꼭 챙기셔야 해요.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세사민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며 우리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참기름의 그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바로 이 세사민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가 나물을 무칠 때 항상 참기름 한 방울을 마지막에 넣으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긴 조리법이었던 거예요. 우리 세대의 전통 음식 속에 이미 과학적 원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들기름과 참기름 모두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는 요리에 넣는 것보다는 요리가 다 된 뒤 마무리로 뿌리거나 찍어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팬에서 볶으면 좋은 지방산이 변성될 수 있거든요. 특히 들기름은 열에 더 약하니까 반드시 생으로 마무리 용도로만 쓰세요. 단호박과 들기름, 참기름을 함께 드시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장 쉬운 방법. 단호박을 쪄낸 다음 들기름에 찍어 드세요.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단호박의 달달함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도 맛있는 간식이 돼요. 둘째, 단호박 나물. 단호박을 얇게 썰어찐 다음 소금 약간과 참기름으로 무치면 반찬으로 훌륭해요.
우리 가족 밥상 위에 올리면 다들 좋아할 겁니다. 셋째, 단호박 된장국 마무리. 된장국에 단호박을 넣고 끓인 뒤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을 두르세요. 된장의 발효 성분과 단호박의 영양이 어우러지고 참기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줍니다. 한 그릇에 우리 전통 식사의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집에 있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영양제 따로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부엌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짝꿍 음식입니다. 두 번째 짝꿍 음식은 달걀이에요. 달걀, 우리 세대에게는 참 귀한 음식이었죠. 어릴 때 생일날 삶은 달걀 하나가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면서도 달걀 하나면 기운이 나던 그때. 지금은 냉장고에 항상 한 판씩 있는 흔한 식품이 되었지만 그 영양 가치는 결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보건기구에서는 달걀 단백질을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우수한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른 식품의 단백질 질을 평가할 때 달걀을 기준점으로 삼을 만큼 그 품질이 뛰어나요. 우리 식탁에 항상 있는 달걀이 이렇게 대단한 식품입니다. 달걀이 왜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단호박에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채워줍니다. 단호박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적어요. 우리 나이대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국내 재활의학 관련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매년 근육이 약 1%씩 감소한다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창고가 근육인데 이 창고가 작아지면 혈액 속 당분이 갈 곳을 잃고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당뇨로 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달걀 2개에 들어있는 단백질 약 12g이 바로 우리 몸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돈 안 들고 매일 할 수 있는 근육 지키기, 달걀 2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레시틴은 우리 몸 안에서 콜린이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콜린이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보면 이 아세틸콜린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달걀 노른자를 꾸준히 드시면 이 아세틸콜린 공급을 돕고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끝까지 간직하려면 뇌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세 번째 이유,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두 성분은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황반은 선명한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황반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황반 변성이 생기는데 이게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 해요. 달걀 노른자에 이 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시세포를 보호하고 안구 주변 혈류를 개선해줘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제아잔틴을 함께 드시면 눈의 서로 다른 부위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눈 건강 황금 조합이에요. 그런데 달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영양학 연구들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개인차가 크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달걀 한두 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호박과 달걀을 함께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호박 달걀찜이에요.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고 달걀물에 당근이나 파를 조금 섞어서 채운 다음 찜기에 쪄내면 됩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을 꼭 뿌려주세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흡수율이 함께 높아져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너스 짝꿍 음식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계피예요. 계피라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수정과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명절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스하고 붉은 음료. 우리 세대에게 계피는 그런 따뜻한 기억과 함께하는 향신료예요.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신나말데하이드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계피를 코에 가져다 대면 나는 그 알싸하고 달콤한 향, 바로 그 향의 정체가 신라말데하이드예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해요. 그래야 혈당이 내려가죠. 그런데 우리 나이대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열쇠와 자물쇠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슐린이 열쇠고 세포가 자물쇠인데 자물쇠가 녹이 슬어서 열쇠를 넣어도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예요.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는 바로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관련 실험에서 계피가루를 뿌려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게 유지됐다는 결과도 있어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최근 해외 주요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계피 성분이 뇌 속에 쌓이는 이상 단백질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왔어요.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치매를 걱정하시는 우리 세대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 3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호박 위에 살짝 뿌려 드시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단호박에 대해 우리가 잘 몰랐던 귀한 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박 속을 파내실 때 씨를 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씨앗에도 놀라운 영양이 숨어 있어요. 단호박 씨앗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 미네랄이에요.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께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아연은 면역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우리 남성 어르신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씨앗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속을 파낸 뒤 씨앗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주세요.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살짝 볶으면 고소한 간식이 됩니다. 샐러드 위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우리가 그동안 버리시던 부분에서 이런 보물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그리고 하나 더요. 단호박에는 비타민C도 상당량 들어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드물어요. 100g당 약 20mg 정도 됩니다. 비타민C는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나면 자기 자신이 산화되는데 비타민C가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둘이 함께 일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단호박 하나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으니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항산화 조합인 셈이지요. 자,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건강에 좋다는 단호박이 독이 된다고요? 놀라셨죠?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좋은 식품도 우리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국내 당뇨 관련 학회식이 지침을 보면 단호박은 당질을 상당량 포함한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고구마나 흰쌀밥보다 혈당 부하가 낮은 건 맞지만 무제한으로 드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특히 세 가지 경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 둘째,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인 분. 셋째,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단호박 하루 200에서 300g 이내로 드셔야 해요. 단호박 죽이나 수프로 만들면 이 양이 생각보다 금방 넘어가거든요. 또 하나,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칼륨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체내에 쌓여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세요. 기억하세요.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는 게 중요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짝꿍 음식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들기름 혹은 참기름. 단호박의 가장 귀한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수십 배 높여줍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영양소를 낭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둘째, 달걀.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레시틴으로 뇌를 지키고, 루테인으로 눈을 지킵니다.
단호박 달걀찜에 참기름 1스푼. 이것이 황금 조합이에요. 보너스, 계피, 신라말데하이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춰줍니다. 단호박 위에 살짝 뿌려 드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껍질째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장 건강에 좋은 팩틴을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씨앗도 버리지 마시고 볶아서 드세요. 마그네슘과 아연의 보물창고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200에서 300g 이내로 드시고,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드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보세요. 단호박 한 조각 껍질째 쪄서 들기름에 찍어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돈도 안 들어요. 우리 모두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식들에게 당당한 모습 보여드리고, 그게 우리 세대의 소원이잖아요. 깨끗이 소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